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로프트 이제 마지막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찍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찍고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옵션에 대해서, 세팅에 대해서 설명할 거는 다 했는데 이제 설명한 옵션이 한 2가지 정도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프트 명령을 사용할 때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하고 써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대부분 로프트 쓰시는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안 하고 그렇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는 많더라고요. 제 주변에는.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설명 안 드린 이제 2가지 옵션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저번에 이제 설명을 할 때 이제 얘기가 된 거는 이제 로프트의 단면이 반드시 2개는 아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2개일 때 많이 사용을 하지만 2개는 아니다. 뭐 3개든 4개든 100개든 그거는 사용자의 마음이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여러 개, 3개 이상 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가장 크게 이제 형성된, 로프트 형성되는 면의 형태에 대해서 제어해 줄 수 있는 게 이제 내가 그려둔 단변에 대해서 각도를 가지고 제어를 해준다든가, 아니면은 법선 방향이라고 해서 이제 노말 방향이라고 얘기를 하죠. 노말 방향에서 내가 그린 단면의 직각 방향을 가지고 뭐 형태를 제어해 준다든가,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측면의 형태들이 서로 달라진다. 이제 로프트를 명령을 통해서 생기는 면의 형태들이 달라진다 했는데, 그렇게 이제 각도라든가 아니면은 무조건 이제 내가 그린 단면의 직각이다. 그 직각의 영향력을 이제 누구한테 주고 누구한테는 안 준다. 뭐 그런 걸로 선택을 해서 측면의 형태를 제어해 주는 것, 로프트로 생기는 면의 형태를 제어해 주는 건 상당히 제한적이에요. 제한적이다 보니까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막 못한다라는 거죠. 못한다는 건데,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거를 이제 뭐 수업 시간에 그리긴 좀,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하면서 그리기 좀 애매해요. 왜냐면은 이 이제 선들을 그릴 때 공률을 잘못 주면은 아예 3D 형상이 생길 수 없는 공률을 제가 줘버릴 수도 있어요. 막 이거 감으로 그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리 그려놓고 테스트 해보고 이게 형상이 생성될 수 있는 형태인가 테스트 해보고 이제 좀 상상이 만들어질 수 없는, 말이 안 되는 형태가 그려졌으면 좀 조정을 하고 뭐 그래가지고 이제 잡아놓은 거기 때문에 저거 이제 그리면서는 바로 안 하고요. 어쨌든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제 요 그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제가 프론트에서 볼게요. 이제 분명히 이제 로프트를 해서 요 3개를 똑같이 이어줄 거예요. 저번 시간으로 똑같이 이어주게 되면 분명히 이제 이 3개 사이에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곡선으로 이어서 매끄럽게 연결되겠다라고 하는 건데, 거기서 이제 내가 뭐 조정해 줄 수 있는 게 이제 뭐 수직 방향이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직선으로 가다가 이렇게 쳐진다, 뭐 이렇게 된다, 뭐 그런 것들, 전에 봤던 거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아예 측면의 형태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린 선 이쪽 면의 형태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나는 요렇게 3개 단면을 있는데, 여긴 정확하게 2단면이 나와야 되고, 여기 정확하게 2단면이 나와야 되고, 여기 정확하게 2단면이 나와야 되는데, 그 가는 길이 이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라는 거잖아요. 예, 이렇게 측면을 제어해주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때 우리가 쓸 수 있는 형태가 뭐냐. 자, 등각으로 보고 로프트 명령을 실행을 할게요. 에로 FT 로프트. 자, 마찬가지로 단면 3개를 순서대로 이렇게 연결을 하겠죠. 연결을 했어요. 했는데 지금 보면 이제 그냥 횡단만일 테니까 지금은 이렇게 연결된다. 자, 그래놓고 이제 엔터.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나는 측면이 이 선을 따라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가이드스 또는 패스예요. 둘 다인데, 이제 둘 다라고 하면 이제 뭘 쓰란 얘기예요 라고 하는데,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자, 일단 가이드스. 자, 가이드 같은 경우는, 자, G를 입력을 할게요. G 입력하고 엔터.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선을 딱 선택을 할게요. 선택을 딱 하면 어떻게 돼요? 형태가. 그쵸. 이쪽 측면이 지금 뭐예요? 얘랑 딱 맞았어요. 그쵸. 내가 원하는 대로 딱 가면서 로프트 때, 여기 단면은 절대적으로 벗어나지 않아요. 절대적으로. 내가 지금 단면들은, 그 단면은, 거기서의 단면은 딱 고개 나오는데 측면에 가는 건 이렇게. 그러면서 뭐예요? 반대쪽도 이제 이거를 이제 유지해줘야 되니까, 이 변화되는 값들이 있잖아요. 그 값들, 이 거리 값들을 다 유지를 해가면서 이렇게 자동적으로 같이 딸려와요. 딸려오는데, 이 이제 가이디스 같은 경우는, 좋아, 여기면 이렇게 됐어. 근데 내가 라이트 우측에서 바라보면은 지금 여기 그려져 있는 요 선
하이라이트 되는 요선. 이 선 따라왔으면 좋겠는데, 그럼 뭐예요? 저쪽은 그렇게 따라가지만 이쪽은 얘 따라갔으면 좋겠어. 뭐예요? 그럼 하나 더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뭐예요? 이쪽 면도 여기에 딱 맞춰졌죠. 그래서 가이드스의 특징은 뭐냐면 뒤에 S가 붙어 있잖아요. 저렇게 이제 내가 면의 형태를 이제 안내해주는, 저걸 이제 정식적인 명칭으로 안내 곡선이라고 하거든요. 안내, 가이드잖아요, 가이드. 안내해준다는 거잖아요. 안내 곡선이라고 하는데, 안내 곡선을 내가 지정하는 면 또는 구간, 섹션마다 여러 개를 놓고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 개를. 즉, 가이드스는 이제 여러 개의 면들에 대한 형태, 복합적인 형태들을 한다. 그럼 이제 그럼 얘랑 충돌이 나지 않나요? 충돌이 날 정도로 심하게 곡선이 이제 서로 상반되게 그려지면 아예 형상이 작성 안 되고 이제 에러를 띄울 겁니다. 에러를 띄우고, 그렇지 않고 서로 간에 보관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지금처럼 형상이 완성이 돼요. 그래서 그 사이는 어떻게 처리되냐면 얘가 이제 얘로 이제 천천히 변해 가면서 그런 식으로 처리가 돼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면의 구분이 확실하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고, 저게 충돌이 많이 나는 경우는 원형, 이 단면이 원형이다. 그러면 구간이 나눠지지 않고 같은 면이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너무 심하게 그리면 차이가 나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중간에 이제 모서리선이 딱 생기는 면이기 때문에 면이 섹션이 완전히 구분이 되기 때문에 얘는 충돌날 확률은 거의 없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두 군데 면에다가 제가 이제 가이드선을 안 그렸는데, 거기 추가적으로 가이드라인을 그려놓고 또 적용을 하면 그것도 마저 같이 적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이드스는 이제 여러 개의 라인을 이제 안내해주는 곡선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 라고 한다면, 자, 에로 FT 로프트, 자, 선택해서 엔터. 자, 그 다음에 패스 P는 오로지 그 선을 한 개만 잡아줄 수 있다. 그래서 선을 선택하는 순간 끝나요. 명령이 끝나는데, 패스는 뭐가 이상하게 형성되죠? 형성되는 것도 달라요. 형성되는 것도. 이게 제가 가이드스를 했을 때는 지금 형태가 다르잖아요. 좀 구분해서 보여드리면, 복사를 할게요. CO. 이렇게 하고, 지금 보시면 이제 여기서 에로 하나 더 복사할게요. 하나 더 설명할 때 필요해가지고 하나 더 복사를 하고, 자, 그 다음에 요 가운데선은 지금 안 쓰고 있으니까 여기 두 개선 지울게요. 그리고 이제 단일 비교를 할 거니까 이제 얘도 지울게요.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건 이제 알아들으셨죠? 여러 개 선택할 수 있다. 요거 가지고 딱 설명을 하면은 에로 FT 순서대로 땅,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선택하고 엔터. 그 다음에 가이드. 이렇게 형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땅 엔터. 여기는 패스 P. 이렇게 돼요. 자, 똑같은 라인을 가지고 이제 안내를 했는데 생기는 결과가 사뭇 다릅니다. 사뭇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이유는, 솔직히 말하면 가이드스는 표면에 대한 형태를 가이드해주는 가이드라인이라고 한다면, 패스의 경우는 중심에서 이제 그 단면이 따라가야 되는 경로를 정해주는 경로 곡선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영향력을 주는 형태가 달라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가이드스 같은 경우는 제가 요 선을 잡았잖아요. 그러면 요 선의 형태를 맞게 이쪽 면을 당기면서, 원래 이제 최초에 이제 생기는 면에서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평 거리가 있을 거예요. 반대쪽을 그 수평 거리만큼 똑같이 그냥 쭝쭝쭝쭝 당겨가지고 와요. 이건 표면에 대한 거니까. 표면에 대한 그렇게 되는데, 요 패스 같은 경우는 이제 경로기 때문에 전체적인 단면이 그 경로를 따라간다는 개념으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지금 같은 그 경로가 지금 이 형태에는 좀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아요. 여기에서 변화가 좀 심하거든요. 그럼 이제 얘 같은 경우는 경로를 그 단면이 따라간다기 때문에 경로에 따라서 각을 틀어요. 얘는 각을 틀질 않아요. 얘는 그러니까 얘는 단면을 슬라이스를 쳐가지고 내가 원하는 곡선에 맞춰서 그쪽 면에 맞춰서 땅땅땅땅땅 땡겨 맞췄다라고 한다면, 얘는 그게 아니라 단면이 경로를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 곡선의 각도에 맞춰서 경로가 기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단면이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경로가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얘는 면이 이 경로 휘는 거에 따라서 이 각도가 이렇게 기울면서 가야 돼요. 그 곡선이 휘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 얇은 구간이, 원래 있던 길이 구간이 이렇게 꺾이면서 이렇게 여기 얇아지는 거예요. 얇아지는 건데, 여기서 곡선의 변화가 심하다 보니까 이렇게 따라갔다가 갑자기 이렇게 가게 되면은 여기 겹치는, 그러니까 모서리가 겹치는 부분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지금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이해하셔야 돼요. 얘는 요쪽 면이 이렇게 맞춰지기 위해서 원래 생기는 요 면의 길이를 그냥 이 판때기를 여기에 맞춰가지고 끌어 당긴 거야. 예.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얘는 이제 그런 식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패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측면에다가 경로를 그려주시는 건 별로 안 좋고요. 이렇게 전체가 가는 중심을 통해서 형상을 잡아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따로 그리는 거죠. 따로 만드는 거예요. 저걸로 한번 패스분을 해보면, 에로 FT. 이거 하나 복사해놓고 패스를 해야겠네요. 왜냐면 남아있어야지 여러분들이 보시기 좋으니까 하나 복사할게요. 경로를 하나 추가로 복사를 해서 로프트하고 나면 사라질 거니까. 에로 FT. 그래서 자,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엔터, 그 다음에 P 경로 해가지고 이제 얘를 선택을 할게요. 그리고 아이고, 다시 요거 엔터, 그 다음에 경로 패스 P 엔터, 그 다음에 이제 요선, 그 다음에 엔터 하면 이제 이렇게 휘죠.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 휜 방향에서 볼게요. 하나 이제 구분이 가게 좀 옮겨서, 위치를 좀 옮겨줘서 딱 요렇게. 그래서 요렇게 휘어 있는 선이에요. 그러면 이제 얘는 이걸 맞추기 위해서 원래 있던 요 길이를 땡기는 게 아니라, 원래 있던 이 길이를 이렇게 얘한테 맞추려고 여기서 똑같은 거리 여기서 땡기는 게 아니라, 원래 이제 요 점에서 발생되는 면의 길이를 봐요. 면의 길이가 이제 한 요 정도다라고 하면은 이 선이 이렇게 가면서 휘잖아요. 휘면서 그 길이에 맞춰가지고 면을 이렇게 휘어요. 이 경로를 따라서 면이 휘어줘야 돼요. 그 단면이 휘어야 돼요. 단면의 형상이. 그러면서 쭉 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되는 거다. 그래서 경로하고 그 패스의 차이는 단일선을 지정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적용하는 방식에서 차이는 있습니다. 그 단면의 형태에 대해서 적용해주는 차이는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인지해야 된다. 그래서 패스 같은 경우는 급격한 변화가 있는 곡선을 쓰시면은 전에 봤던 거, 요 앞에서 봤던 것처럼 100% 깨질 거예요. 이렇게 형태가 100% 무너집니다. 그래서 패스 같은 경우는 급격한 변화를 받아들이기 상당히 어려워요. 그런 것들을 이해해라. 그래서 이제 저런 것들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측면에 대해서 형태를, 이제 로프트로 생기는 면에 대한 형태들을 정해 줄 수 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로프트 명령에 사용하는 방법은 이제 다 끝났어요. 저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한다 라는 거예요. 다 끝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좀 스페셜한 것들, 그리고 이제 주의사항인데, 자, 여기다 이제 제가 한 가지 더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이건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려놓은 이유가 뭐냐면, 이걸 제가 이제 프론트 쪽에서 볼까요? 프론트 쪽에 보면 각을 이렇게 주고 각을 이렇게 주고 각을 이렇게 줘서 이제 얘네들 로프트를 이으면 원래 얘네들은 땅에서 여기까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조건, 그러니까 링처럼 로프트를 구성할 수 있는 조건이 되거든요. 일부러 이걸 만들었어요. 마지막 이제 설명 안 한 거 한 가지 설명을 하려고. 자, 이 상태에서 로프트 할게요. 에로 FT. 자, 요 단면이 이제 요 단면으로 와라. 그쵸? 그럼 이렇게 연결될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요 단면을 선택하면 이제 요 단면이 요렇게 올 거예요. 오는데, 그럼 이제 마지막에 요게 다시 여기 연결됐으면 하는 게 이제 우리의 바람이잖아요. 자, 그때 이제 써주는 옵션이 뭐냐? 자, 일단 3개 다 지정했으니까 단면 3개를 다 지정을 했어요. 어차피 같은 단면을 중복 지정은 아니에요. 대부분 생각하는 게 여기 가서 다시 여기 오면 다시 여기 찍어주면 안 되지. 얘 첫 번째로 등록이 됐기 때문에 안 돼요. 그렇게. 그러면 저거 닫아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인데, 여기서 이제 엔터를 치고 나서 이제 뭘 해주느냐? 우리 이제 세팅 S 와보면 우리가 다루지 않은 옵션이 하나 있어요. 요거
전에 이제 앞에 간격을 돌려보시면 여기가 선택이 안 되게 이 밑에 글자처럼 회색으로 돼 있었을 거예요. 회색으로 돼 있었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제가 위로만 쌓았잖아요. 위로만 쌓았으니까 다시 돌아서 닫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얘는 뭐예요? 이렇게 이제 위치를 다르게 해가지고 이제 다시 이쪽으로 올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줬잖아요. 만들어주면 클로즈 닫다, 서페이스 OR 솔리드, 그러니까 얘가 서페이스로 생성이 됐던 솔리드로 생성이 됐던 어쨌든 이 형태를 닫아주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옵션을 쓰면 닫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있는 거는 이제 끝단 처리인데 부드럽게 끝단을 처리하겠다. 체크를 해주면 여기 각이 살게 해주겠다. 그거예요. 그래서 기본은 이제 부드럽게 처리되는 거고, 얘를 꺼주시면 끝단에 있는 단면의 각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각이 지게 딱 붙는 거죠. 그건데 그건 이제 알아서 결정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하면은 이제 링처럼 형성된 이제 요것도 처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요런 게 이제 로프트입니다. 그래서 로프트의 단면을 제가 이제 위로한 평행하게만 이제 카피를 했었는데, 로프트의 단면은 평행할 필요는 없어요. 단 이제 저거의 위치 관계가 너무 이 형상이 얇게, 이렇게 여기서 변화를 해가면서 하는데 너무 얇게 형성이 돼가지고 안 된다든가 아니면 각도가 좀 안 맞아가지고 꼬인다든가 할 때는 아까 처음에 여기 봤던 거 요거처럼 깨질 거예요. 깨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예측해서 작업하기에는 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은 저게 이제 어떤 치수로 정의되는 형태라기보다는 곡선을 그려가면서 좀 형태가 안 나오면 다듬고 곡선들을 수정하고 이제 그렇게 재작업 들어가고 아마 그런 식의 작업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어쨌든 이제 이런 게 로프트다.